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품은 에포메이커의 G84H2라고 하는 자석축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세일 때 구매한 제품인데 역시나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이니만큼 박스 상태가 영 좋지 못합니다. 제가 요번에 구매한 게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박스 상태가 이상해요. 다 찌그러졌어요. 어쨌든 이 키보드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키보드입니다. 왜냐면은 오랜만에 제 메인 키보드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까지는 요 레오보그의 하이 86이라고 하는 요 키보드가 제 메인 키보드였습니다. 물론 제가 요 키보드를 구매한 이후에도 다양한 키보드를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그치만 요 키보드가 여전히 메인 키보드였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제품의 빌드 퀄리티, 배터리 용량, 키감, 그리고 무선 연결,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이 제품을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키보드는 어떤 장점이 있길래 메인 키보드가 얘로 바뀔지도 모르냐? 이 제품 자석축 키보드인데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이론상 유선 연결이랑 무선 연결이랑 레이턴시 차이가 없다고 해요. 그건 뻥 같지만 어쨌든 스펙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석축 키보드가 다 좋은데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무선 키보드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석축 키보드의 성능, 거기다가 무선, 거기다가 유선 연결과 무선 연결의 레이턴시 차이가 없다? 이론상 최고의 키보드다.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정말 좋을지는 써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 84키 제품이 되겠고요. 10키리스보다 요 한 줄이 빠진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레오보그의 하이 86, 요 키보드도 10키리스에서 한 줄이 줄어든 요런 규격의 제품이죠. 일반적인 75% 배율과 차이점이 요 시프트 키, 요 시프트 키 사이즈가 10키리스 키보드 사이즈랑 동일하다. 요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일반적인 75% 배율보다는 여기가 한 줄이 늘어났죠. 거기에 홀 이펙트 스위치를 채용했고요. 8K 폴링 레이트. 요거 외에도 다양한 스펙이 있는데 그거는 요 제품 언박싱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검은색 케이스에 화이트에서 블루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색상이 하나가 있고요. 요 제품은 일반적인 화이트 색상입니다. 저는 화이트 색상을 골랐어요.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요렇게 열어주고요. 박스 오픈. 짠. 박스를 열어주면 요쪽에 이제 액세서리 박스가 있고요. 요쪽에 더스트 커버가 있네요. 더스트 커버는 제거를 해주고요. 구성 품목은 이렇습니다. 이쪽에 이제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이쪽에 QR 코드 같은 게 적혀져 있는 이런 엽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 스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이제 키캡 리무버가 있고 PC 연결과 충전을 위한 USB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매뉴얼을 보면은 단축키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한국어 스타트 가이드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픈. 예, 본 제품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화이트 색상이고요. 색상은 하얀 색상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ESC 키랑 엔터 키에만 반투명 블루 키캡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플라스틱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깨알처럼 메탈 스티커로 에포 메이커라고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적혀져 있네요. 이 키캡을 자세히 보시면은 컨트롤 쪽에 컨트롤, 윈도우 쪽에 옵션, 알트 쪽에 커맨드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제품 위쪽을 보시면은 윈도우 모드랑 맥 모드 이게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을 살펴본 김에 이쪽에 USB-C 단자가 있고요. 그 옆에는 2.4기가 무선 연결, USB 유선 연결, 블루투스 연결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뒤쪽을 보시면 네 군데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무 패드가 붙어져 있고 높낮이 조절 단계는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뒤쪽에 좀 간지나게 이 에포메이커의 메탈 플레이트 로고가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쪽 사이드에 이렇게 반투명 플라스틱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이쪽에 LED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 신기하게 이게 이제 카메라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인데 이쪽에 커팅이 들어가 있어요. 커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커팅이 들어간 부분에만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게 있어. 이것만 봐도 상당히 디자인에 신경을 쓴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타건감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 이 스위치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요게 애포메이커의 크리미 제이드 매그 스위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들으면 무슨 스위치인지 가늠이 안 되죠. 당연히 자석축 스위치고요. 자세한 스펙은 제가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런데 요 타건하는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약간 도각도각 계열이에요. 도각도각 계열. 그러면서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저소음축이다라고 할 정도까진 아닌데 일반적인 스위치보다는 살짝 조용한 느낌이에요. 요걸 한번 비교를 해드릴까? 요게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레오보그의 하이86 키보드죠.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 키보드는. 근데 요거는 요런 느낌? 확실히 얘가 조용하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키감은 만족합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느낌이 좋아. 잠깐, 그런데 요거 2.4기가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지? 아, 요쪽 다리, 요쪽에 숨겨져 있었어. 깜짝 놀랐네. 없는 줄 알고. 요쪽에도 깨알처럼 애포메이커라는 로고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 리뷰를 위해서 보내주신 자석축 키보드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왜 제가 그 키보드들을 사용 안 했겠습니까? 선이 귀찮아서. 근데 이 제품은 자석축 키보드이면서 무선이면서 이론상 레이턴시도 유선 무선 차이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 제품을 구매해 본 거죠. 요게 제조사에서 말하기로 USB 케이블로 유선 연결을 했을 때랑 요 2.4기가 동글을 이용해서 연결을 했을 때 동일하게 0.125ms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더 레이턴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조사 측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 8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모드로 놔뒀을 때는 800시간, RGB를 껐을 때는 160시간, RGB를 켰을 때는 30시간이 간다고 해요. 전 원래 RGB를 안 좋아해가지고 끄고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16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하루에 8시간 사용한다고 쳤을 때 2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PC랑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전원을 켜주면 이렇게 LED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색상이 변하고 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이 사이드에도 이렇게 LED 불빛이 들어오죠. 하지만 저는 LED에 별로 흥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이랑 홈을 누르면 모든 LED가 꺼진다고 해요. 오, 쫙 하고 꺼졌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펑션이랑 QWE 키를 눌러가지고 블루투스 1, 2, 3 멀티 페어링 연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펑션이랑 엔터 키를 누르면은 배터리 수명이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펑션 엔터? 오, 요게 이제 풀로 차 있다는 소리겠죠? 사용하다 보면 이게 점점 줄어들겠지? 요런 설정 관련된 부분들은 요 매뉴얼을 보면 나오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제품 당연히 자석축 키보드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자석축 키보드에 있는 기능들, 뭐 래피드 트리거 기능, DKS 기능 요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요 제품은 웹 드라이버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애포메이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해줘야 됩니다. 애포메이커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아마도 이 중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애포메이커 드라이버 3.0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G84H2라고 쓰여져 있죠. 요거 윈도우용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면 이렇게 뜨네요. 디바이스를 초기화 시켜주고 있다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키보드 설정 화면이 떴습니다. 이쪽에서 기본으로 정해져 있는 키 같은 걸 변경해 줄 수가 있고 뭐 콤보 세팅, 매크로 세팅, 펑션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키 이런 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마그네틱 스위치 세팅에서 자석축 관련 여러 가지 세팅들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몇 미리까지 눌렸을 때 인식 가능하게 할 거냐 이런 설정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시뮬레이션 테스트 쪽으로 가보시면은 이 키를 눌렀을 때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반응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거 설정도 가능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 눌리고 있죠? 안 눌리고 있죠? 안 눌리고 있죠? 안 눌리고 있죠? 그러다가 아마 저 2.0을 넘어가면은 인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눌리죠? 보이시죠? 눌렸다가 떼졌다가 눌렸다가 떼졌다가 끝까지 누르면 여기까지 가죠. 그쵸? 그치만 실제 입력은 요 2.0을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다고 받아들인다. 난 더 짧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어드밴스 키 세팅으로 가시면은 뭐 DKS 기능이라든지 스냅키 기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세팅들을 해줄 수가 있다. 내가 뭐 FPS 게임을 즐긴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펑션 레이어 세팅으로 가보시면은 펑션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하게 해줄 것이냐
요런 세팅 같은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매크로 에디팅에서는 뭐 매크로 설정, 라이트 세팅에서는 뭐 LED 설정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쪽에 커뮤니티 쉐어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에 가보시면은 사용자들이 자기가 사용한 세팅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거 멋있는데 하면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LED 관련 세팅. 그리고 이쪽에는 컨피그레이션 관련 세팅. 보시면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설정, 발로란트 설정, FPS 관련 설정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매크로 관련된 세팅을 쉐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펌웨어 관련 업데이트 이런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제가 이 키보드를 구매한 이유, 무선 자석축 키보드로 DJ Max 게임을 했을 때 과연 판정이 잘 나올까? 요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사실상 메인이에요. 그럼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론상 잘 나올 수가 없긴 한데 유선 정도를 바라지는 않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만 좋으면 된다. 예, 제가 며칠 전에 프리플로우에 아콘 M1 프로 2 그 키보드로도 똑같은 곡을 플레이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기분 탓인가? 요거 왜 이렇게 키가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들지? 이거를 계속 치는데 약간 손이 피로해. 얘가 키압이 좀 높나? 스펙상은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진 않은데 뭔가 피곤하네 손이. 한번 더 해볼게요. 새벽녘에 피어난 작은 소망을 담은 하얀 날개는 아무도 남지 않은 쓸쓸한 세상에서 피어나네. 한밤중에 저 멀리 고독을 담은 검은 날개를 펼쳐 지나가는 그 미소를 지킬 수 있다면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은 없어. 제가 며칠 전에 아콘 M1 프로 2 그걸로 했을 때는 확실히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이상하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상하게 치면서 손이 살짝 피곤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 애퍼메이커의 G84H 키보드 제가 한번 언박싱하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마감이나 이런 부분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키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스러운데 문제는 제가 이 키보드를 구매한 이유, 무선 키보드로 사용을 하면서도 게임을 좀 잘하고 싶다. 정확히 말해서는 DJ Max 점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레이턴시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용도로 구매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좀 물음표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콘 M1 프로 2 그거 사용했을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리듬 게임 하면서 이거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걸로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는 뭔가 조금 물음표? 이거 좋아진 게 맞나? 요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얘는 살짝 손가락에 부하가 걸리네. 살짝. 그래서 이렇게 키를 치다 보면은 요쪽이 살짝 피곤해지는 느낌? 그게 살짝 듭니다. 근데 요거는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요 제품은 제가 좀 더 써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제가 사용해보고 제가 여전히 이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거. 만약에 이 키보드로 다시 바뀌었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불만이 있었던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애퍼메이커의 G84H 키보드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운 키보드고 만듦새도 괜찮고 키감도 괜찮았다. 하지만 DJ Max 게임용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다. 요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키보드 구매 링크는 제 유튜브 설명란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 링크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게 제가 이제 메인으로 사용할 키보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만져봤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이 요 녀석 세팅을 좀 바꿔줘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요 마그네틱 스위치 세팅에서 이 스트로크 세팅을 살짝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셀렉트 5를 고르시고요. 이게 디폴트 값이 2mm로 되어 있었거든요. 2mm로. 2mm는 말이 안 돼요. 이래서 무거웠던 거야. 얘를 훨씬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1.5 정도까지는 줄여주시는 게 좋고 저는 더 줄여가지고 한 0.8? 요 정도까지로 줄여줬어요. 요거를 0.8 정도로 하니까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이게 무슨 키 앞 자체가 가벼워지는 건 아닌데 요 키 스트로크를 이렇게 가볍게 바꿔주니까 훨씬 게임할 때 쳐주기가 편합니다. 왜냐면은 살짝만 눌러줘도 반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훨씬 가벼워졌다. 물리적으로 가벼워진 건 아니지만 게임을 실제 쳐볼 때는 가벼워진 게 느껴집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할 키보드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세팅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훨씬 가벼워. 예, 요렇게 브레이크가 한 개 나기는 했는데 요렇게 변경해 주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레오보그의 하이 86 키보드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만 변경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포메이커 G84H 키보드 구매하신 분들은 반드시 요 키스트로크 세팅 요거를 줄여 주시기 바랄게요. 제 생각에 요거 한 0.5mm 정도로 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조금 민감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 0.8 정도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기 키보드 치는 버릇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요 수치를 조절하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만 조절해줘도 훨씬 좋아졌다. 요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